해운대의 새벽. 첫 떨림 새벽 비가 그친 해운대의 공기는 짭조름했다. 유리창을 타고 미세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요가 스튜디오 안에는 따뜻한 나무 냄새와 은은한 음악이 깔렸다. 한지은은 맨 앞줄 왼쪽 모서리에 매트를 깔았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얇은 상의를 정리하며 한 번 더 숨을 고른다. 가슴 어딘가가 오래 닫아둔 창문처럼 삐걱이며 열린다. 오늘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며 수강생들의 자세를 살폈다. 창밖엔 바다가 있었다. 아직 태양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으나 물결의 은빛이 유리창에 가늘게 떨렸다. 한지은 씨, 골반을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렇죠. 그의 손끝이 그녀의 허리선에 가볍게 닿았다. 순간 지은의 등줄기를 작은 전류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목 주변에 맺힌 땀방울이 또렷했다. 전사이 두 팔을 양옆으로 길게 뻗고 시선을 오른손 끝으로 보낸다. 허벅지에 뜨거운 열이 오르고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강민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어깨에 힘이 올라갔어요. 내려놓고 호흡. 그는 말 대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살짝 눌렀다. 마음이 먼저 툭 내려놓아진 건 지은 쪽이었다. 마지막에 가까운 삼각 자세에서 그는 자세를 천천히 리드했다. 오른손은 정강이에 가볍게, 왼팔은 위로 가슴을 열어요. 허리 옆 라인이 길게 당기자 숨이 얕아졌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았다. 매트 위로 떨어지는 땀, 숨소리, 음악. 모든 것이 귓속에서 한 덩어리로 둥글게 맴돌았다. 샤바사나. 불이 한 단계 낮아지고 스튜디오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눈을 감은 지은은 파도 소리를 상상했다. 어쩌면 상상일 뿐이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아주 가까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호흡이 느리게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만지작거렸다. 부드럽고 위험하고 살아있는 무언가.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은 가볍게 인사하고 빠져나갔다. 지은은 땀에 젖은 수건을 접어 가방에 넣다가 자신의 결혼 반지가 희미한 빛을 받아 번쩍이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말없이 가방 지퍼를 올려 반짝임을 숨겼다. 오늘 호흡이 길어졌어요. 문 쪽에서 강민호가 말했다. 그는 수건과 물병을 들고 있었고 입엔 아직 열이 남아 있었다. 그런가요? 중간에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서요. 지은이 웃었다. 스스로도 모르게 음성이 낮고 부드러워졌다. 흔들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거든요. 그걸 알면 다음번엔 조금 덜 흔들리죠. 그는 짧게 웃었다. 눈매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바다가 오늘은 가까워 보여요. 창문에 비가 맺히니까요. 바다가 기웃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바다는 유리창 끝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혹시 처음 뵙는 건 아닌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죠. 강민호예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수업 끝났으니 그냥 민호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더니 재킷을 걸치며 덧붙였다.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바로 앞에 작은 곳이 있어요. 뜨거운 거 마시면 몸이 더 풀려요. 지은은 잠시 말을 고였다. 머릿속에서 안 돼와 괜찮아가 얇은 막처럼 겹쳤다. 결국 얇은 막은 그녀의 숨결에 밀려 한쪽으로 기울었다. 조금만요. 달지 않은 걸로. 카운터에 앉아 종이컵을 손에 쥐었을 때 바깥의 바다는 지평선 대신 유리의 얼룩처럼 보였다.
원래 해운대 분이세요? 민호가 먼저 물었다. 아니요. 결혼하고 내려왔어요. 바다는 아직도 낯설고 가끔은 가까워요. 지은의 대답은 스스로도 생경했다. 낯설다면서 가까워. 두 단어가 서로를 당기고 밀었다. 바다는 가끔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그는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다. 너무 넓어서 숨길 데가 없거든요. 지은은 웃었다. 커피의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어깨로 목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선생님은, 아니, 민호 씨는 바다와 오래 지내셨어요? 예전엔 산을 탔어요. 요즘은 바다 쪽이 편하네요. 그는 창밖을 힐끔 보았다. 산은 올라야만 보이는 게 있고 바다는 가만히 있어도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가만히 있어도 밀려오는 것.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누르며 대신 대답했다. 오늘 수업 마지막 자세에서 제 호흡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는 것처럼. 그게 좋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몸이 기억하는 박자. 그걸 찾는 게 요가니까요. 다음번엔 그 박자를 더 선명하게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 그 단어가 지은의 귀에 오래 머물렀다. 다음번이라는 말이 단지 수업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 너무 짧고 너무 얇아서 잡으려 하면 부서질 것 같은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가 컵을 버리며 말했다. 비 그친 바다는 생각보다 바람이 차요. 목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스튜디오 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수건 하나를 건넸다. 바닷바람 맞으면 금방 식어요. 목에 두르세요. 지은은 그 수건을 받아 목에 둘렀다. 땀과 바다 냄새가 섞인 따뜻한 온기. 그 온기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문을 열고 나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강민호는 스튜디오 불을 끄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 저녁의 파도가 조용히 얹히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볼을 스쳤다.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은은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가 곧장 넣었다. 화면 속 숫자보다 가슴 속에서 뛰는 거리가 더 정확해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매번 같았으나 오늘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구두 굽이 인도에 톡톡 울릴 때마다 그녀의 안쪽에서 다른 리듬이 대답했다. 툭툭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사이 반지가 다시 빛났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눈을 돌렸다. 다음번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혀끝이 이미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짭조름하고 따뜻하고 조금 위험한 맛. 집 문 앞에 서자 창문이 어둠을 비췄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목에 두른 수건에 열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풀어 접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을 셌다. 하나, 둘, 셋.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부드럽게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해운대의 바람처럼, 요가 스튜디오의 음악처럼, 혹은 그 남자의 손끝처럼. 그 밤, 파도는 유리창을 더듬듯 부딪혔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도 조용히 같은 소리를 냈다. 낯설고 가까운 소리. 그리고 시작의 소리. 바닷바람과 소주, 말해지지 않은 것들. 비가 완전히 그치자 공기가 엷게 반짝였다. 저녁빛이 바다 표면을 눌러 어둑한 보랏빛을 만들고 멀리 어선의 깜빡이는 등이 한 줄로 이어졌다. 해운대 끝자락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골목 모퉁이에 오래된 해산물집이 있다. 문을 열자마자 소금기와 수쑠불 냄새가 동시에 스며들어왔다. 여기 앉으세요. 바람이 덜 들어와요. 강민호가 창가 대신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차가우면 바로 옮기고요.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나무 벤치가 가볍게 삐걱했다.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오늘의 생선회 위로 종이 테이프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뭘 드실래요? 선생, 아니 민호 씨가 추천해 주세요. 그럼 관거 반, 우럭 반, 그리고 따뜻한 매운탕. 소주는 그는 종업원을 보며 손가락 2개를 펴 보였다. 2병만 먼저 주세요. 테이블 위에 작은 불이 들어오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잠시 뒤 투명한 접시에 회가 넓게 펼쳐져 나왔다. 빙 둘러 놓인 얼음이 서서히 녹고 회 위로 기포가 하나씩 맺혔다. 먼저 한 잔. 민호가 잔을 채우며 말했다. 몸이 좀 풀리면 마음도 따라 풀리니까요.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지은은 소주를 반쯤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배 위에서 조용히 퍼졌다. 바다는 늘 이 냄새네요. 그녀가 말했다. 괜히 마음이 솔직해져요. 그렇죠. 바다는 술보다 솔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민호가 웃었다. 숨길 데가 없으니까. 젓가락 끝에서 회가 살짝 떨렸다. 간장에 찍어 입에 넣는 순간 차갑고 달큰한 맛이 혀끝에서 가라앉았다. 지은은 고개를 약간 기울여 바깥을 보았다. 바람이 들어오다 말고 문턱에서 조용히 접혔다. 결혼하고 내려오셨다고 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다랑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엔 낯설고 어느 순간 가까워지고. 네, 가까워지면 또 무섭고요. 지은이 잔을 들었다 놓았다. 이상하죠. 좋으면서 무서운 기분. 몸도 비슷해요. 민호가 회를 한 점 집어들며 말했다. 유연해지는 게 좋으면서 예전의 단단함을 잃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죠. 단단함. 그녀는 그 단어를 천천히 굴렸다. 요즘은 단단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제 자리를 지키는데 안쪽에서만 자꾸 모래처럼 흩어져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종이 냅킨으로 물컵 가장자리를 훌듯 닦더니 고개를 들었다. 흩어지는 걸 잡으려면 더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흩어지죠.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 보였다. 송금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가끔은 흩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진짜거든요. 지은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아주 작게 냈다. 민호 씨는 말을 편하게 하네요. 수업할 때도 말이 많아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몸이 하는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 자꾸 말이 늘어요. 2번째 잔을 채우자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다. 그들은 요가를 처음 시작한 계기, 서로의 좋아하는 계절, 장막 끝의 냄새, 밤바다의 소리,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새로 알게 된 몸의 리듬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어느 순간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건너듯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남편분은 많이 바쁘세요? 네. 출장과 회식이 이어져요. 대화는 짧고 실용적이죠. 지은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서로 잘 지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는 게 꼭 가까이 지내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민호가 조용히 맞장구 쳤다. 저도 한동안 가까이 있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가 술잔을 앞에 놓았다. 작은 숨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있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고 바람처럼 사라졌죠. 아프고 말이 없어졌고 그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웃는 표정을 지었으나 웃음의 모서리가 약간 젖어 있었다. 그 뒤로는 누군가의 호흡을 맞추는 일을 업으로 삼았달까요?
이상하죠. 지은은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보았다. 오랫동안 바람을 맞은 사람의 눈빛. 빛나지만 쉽게 눈물도 고일 것 같은. 호흡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수업 마지막에 제 호흡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박자를 세워주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민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떨림이었지만 바다 위의 파문처럼 오래 남았다. 좋았다면 다행입니다. 밖에서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람이 좁은 틈으로 스며들었다. 매운탕이 끓어오르며 붉은 김을 올렸다. 지은은 국자를 들어 그 김을 살짝 걷었다. 김 사이로 눈물이 아니라 김이었음에도 순간 시야가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커피 마시자고 한 이유요. 민호는 웃음과 침묵 사이에서 잠시 맴돌더니 간단하게 대답했다. 같이 앉아 있고 싶었어요. 그는 더 길게도 더 알쏭달쏭하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앉아 있으면 공기가 너무 넓거든요. 그 말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잔을 들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지금은요? 공기가 좀 맞춰졌나요? 네. 민호는 잔을 그녀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잔이 비워지는 사이 바깥 공기가 다시 변했다. 유리창을 타고 얇은 물비늘이 슬며시 번졌다. 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손님 몇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문 앞에서 비네 하고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계산을 마치고 문을 열자 비는 빠르게 굵어졌다. 가게의 차양 밑으로 사람 둘이 바짝 섰다.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마다 비가 사선으로 새우며 들어 셔츠와 소매가 서서히 젖었다. 잠깐만요. 민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은의 어깨에 걸쳤다. 손등이 그녀의 목덜미 가까이를 스쳤다. 온기를 둘러싼 더 얇은 온기가 퍼졌다. 괜찮아요. 지은이 말했지만 재킷을 벗지는 않았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젖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은 차양 끝에서 비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빗줄기가 도로 위에서 금세 튕기고 부서졌다. 골목 끝에 파란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재킷 속의 공기와 비 냄새가 섞였다. 지은 씨, 민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손, 추우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손을 감쌌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둔해졌다. 빗방울 소리, 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모든 게 일제히 멀어져 간 듯했다. 이렇게만 서 있어도 되죠. 그가 말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좋아요. 네.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지금은 이 정도가 좋아요. 한동안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서 있었다. 말 대신 손의 온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고 손바닥의 맥이 조금 빨라질 때마다 들려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비가 잠시 약해졌을 때 민호가 살짝 몸을 숙였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가까이에서 맞닿았다. 재킷 속에 모인 온기가 갑자기 좁아졌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대신 짧게 숨을 삼켰다.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한 걸음 물러났다. 길이 미끄러워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악수하듯 잡은 손을 천천히 놓았다. 비 사이로 택시 등이 한 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다.
발밑에서 물이 작게 튀었다. 코너를 돌아설 때 지은이 먼저 멈췄다. 민호 씨. 그녀가 부르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흔들렸다. 오늘 고마웠어요. 공기를 맞춰줘서. 저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다음번에도 맞춰봐요. 다음번. 그 단어는 다시 한번 지은의 귓속에서 길게 울렸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한 울림이었다. 비가 이마, 앞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재킷 깃을 조금 더 여몄다. 택시가 멈췄고 문이 열렸다. 지은은 채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돌아 보았다. 차양 밑에서처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민호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짧게 흔들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다. 불규칙한 박자 속에서 지은은 오늘 저녁의 대화들을 한 줄씩 떠올렸다. 숨길 데가 없다는 말, 흩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말, 그리고 다음번. 차가 출발했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정말로 아주 가까이 들어와 스스로의 어둠을 비추는 것 같았다. 지은은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 하나, 둘.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박자를 세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바다와 비와 두 사람의 손이 만든 온기와 함께. 빗속의 집, 젖은 숨과 첫 고백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던 빛이 사라지고 바람이 문틈을 더듬었다. 강민호가 바깥을 한번 보고는 말했다. 금방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비가 쏟아졌다. 굵고 성긴 빗줄기가 해운대 골목을 빠르게 먹었다. 차양 밑에 서서 한지은은 소매를 쓸어내렸다. 습기가 피부를 스치고 어깨에 소름이 잔잔히 돋았다. 조금만 걸으면 송정 쪽에 작은 집이 있어요. 바람만 피하죠.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지은은 아주 잠깐 망설였고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다는 빗속에서도 가까웠다. 파도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음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나무로 지은 집은 낮은 처마와 소금기 밴 향을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마른 나무 냄새와 차잎의 은근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수건여기 슬리퍼 신으세요. 민호가 욕실 쪽을 가리켰다. 지은은 젖은 머리칼을 고쳐쥐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젖은 옷을 스치며 몸에서 물기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바닥을 찍었다. 거실 창문은 바다 쪽으로 크게 열려 있었다. 유리창에 빗방울들이 얼룩처럼 번졌다. 커튼이 바람 따라 가볍게 떨릴 때마다 바다의 숨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전자가 작은 소리를 내며 끓었다. 민호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잔 2개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생강차예요. 몸이 금방 풀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발꿈치로 어깨로 목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여기 조용하네요. 바다가 말할 때만 조금 시끄럽죠. 민호가 웃었다. 오늘은 많이 말하는 날인가 봐요. 비는 지치지 않았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며 그 일정함이 묘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했다. 지은은 수건으로 머리를 천천히 닦다가 문득 민호가 내민 또 다른 셔츠를 보았다. 갈아입으세요. 욕실에. 그는 끝을 흐렸다. 문골이 잘 닫히니까 편하게. 지은은 셔츠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요.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작은 비처럼 흘렀다. 거울 속 그녀의 뺨은 비 때문인지 숨 때문인지 분홍빛이 돌았다. 젖은 옷을 벗어 수건 위에 접어 올리고 낯선 셔츠를 머리 위로 넘겨 입었다.
천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는 감촉.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낯선 집의 공기가 더 가까워졌다. 문을 열자 민호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젖은 셔츠 대신 얇은 니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마른 수건이 들려 있었다. 머리 조금 더. 그가 다가와 수건을 들어 올렸다. 머리칼을 감싸 쥔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다. 지은은 그대로 서 있었다. 수건 사이로 그의 손등의 온기가 조심스럽게 전해졌다. 괜찮아요? 네. 짧은 대답 뒤에 서로의 숨만 남았다. 비가 유리창을 밀어붙이고 파도가 낮게 깔렸다. 수건이 내려가자 민호의 손이 자연스럽게 멈췄다. 이제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지만 손의 그림자 같은 온기가 여전히 머리맡에 남아 있었다. 지은이 먼저 시선을 들었다. 민호 씨. 그의 눈빛이 가까이에서 흔들렸다. 빗물 같은 떨림이었다. 여기 있어도 돼요? 그녀의 질문은 이상할 만큼 단순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접혀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다른 문장을 골랐다.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멈출 수 있어요. 지은의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제가 말할게요. 멈추고 싶을 때. 두 사람은 창가에서 반 걸음씩 다가섰다. 누구도 먼저 닿지 않았지만 이미 닿아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커튼을 한 번 더 흔들었다. 그 순간 지은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닿았다. 작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확실했다. 이건 잘못일까요? 그녀의 속삭임은 숨에부터 금방 사라질 것처럼 가벼웠다. 민호는 눈을 감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잘못이라면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면 그가 아주 낮게 웃었다.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일 수도 있죠. 입술이 두 번, 세 번 더 겹쳐졌다. 첫 번째보다 길고 두 번째보다 뜨겁게. 손등이 뺨을 스치고 손가락이 턱선을 따라 내려왔다. 셔츠의 얇은 천 너머로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둔, 둔. 바깥의 빗소리와 겹쳐 새로운 박자가 만들어졌다. 무서워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멈추고 나서 후회할 것 같은 느낌. 저도요. 민호가 이 말을 살짝 맞댔다.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우리 속도로. 그들은 거실의 작은 소파로 걸음을 옮겼다. 불빛을 한 단계 낮추자 방 안의 색이 따뜻해졌다. 빗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파도의 으름이 깊어졌다. 지은은 소파 끝에 앉아 숨을 골랐다. 민호가 옆에 앉아 자신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다시 물을게요. 응. 있어도 돼요? 잠깐의 침묵 뒤 지은이 그의 손을 감쌌다. 응. 그 다음의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긴장이 풀릴 때 나오는 목소리들, 손이 길을 찾는 속도, 옷자락이 움직일 때 나는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아주 낮게 부르는 습관. 그 모든 것이 비와 파도와 겹쳐 하나의 긴 호흡이 되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멀리 스쳤다. 번쩍임은 짧았고 어둠은 더 깊어졌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듯 기대었다. 지은 씨. 부르는 소리에 대답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손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여기 있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이었다. 오늘은 여기. 불빛이 더 낮아지고 커튼이 사각거렸다. 서로의 숨은 한 덩어리가 되었고 시간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조용히 흘렀다. 그들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다. 허락과 대답, 멈춤과 다시 시작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비가 조금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다. 그 변화까지도 둘의 리듬 속에 들어왔다. 고마워요. 지은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내가 멈춘다고 하면 정말 멈출 사람이란 걸 알게 해줘서.
고맙긴 제가 더. 민호가 웃었다. 여기 있게 해줘서. 그 밤 집은 바다처럼 숨을 쉬었다. 유리창을 스치는 비의 손가락, 지붕을 두드리는 물방울, 서로의 가슴에 귀를 댔을 때 들리는 깊고 느린 울림.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손과 온기가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문장도 빗소리도 파도도 잠시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둘은 서로의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벽녘, 빗소리는 한 번 더 얕아졌다. 지은은 반쯤 감은 눈으로 창가의 선명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었지만 바다가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몸과 마음이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느낌.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박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박자는 두 사람의 것이었다. 바다의 밤, 한 겹 더 가까이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얇아졌고 파도 소리는 더 길어졌다. 창문을 스치던 물기들이 서서히 말라가자 유리에는 손끝으로 그려둔 선들처럼 흐릿한 자국만 남았다. 강민호는 부엌에 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다시마 한 장이 물결처럼 떠오르다 가라앉았다. 허기지죠. 그가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뭐라도 조금 먹고 자요. 밤바다랑 비 냄새만 맡으면 배가 금방 빈다니까. 밤에 먹는 국물은 위험하죠. 한지은이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피어올라 이마 앞머리를 간지렸다. 젓가락 끝에서 오뎅이 살짝 흔들렸고 국물의 소금기가 혀끝을 스치자 몸이 느슨하게 풀렸다. 창밖, 등대가 한번 깜빡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가끔은 내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집 안에서, 식탁 앞에서 대화가 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가 소리만 남고 사람은 안 보이는 느낌.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여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서둘지 않았다. 제가 보고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을 오래 굴렸다. 보고 있다는 말의 온도, 그 말이 머무는 자리. 민호 씨는요, 밤이 길어진 이유가 있었죠. 네. 그는 잠깐 웃었다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어요. 가까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바다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밀려왔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방 안의 불빛을 바닥으로 길게 늘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이블 아래 나란히 겹쳤다. 겹치다가 살짝 떨어졌다. 오늘은 내가 나로 보이는 밤이라 다행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그럼 조금만 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디오를 켰다. 낮은 재즈가 틈새를 채웠다. 춤 출래요? 천천히. 발을 잘 못 밟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지은은 웃었다. 발을 못 밟는 건 제가 더 잘해요. 둘은 거실 가운데로 옮겨 섰다. 불을 한 단계 낮추자 색이 따뜻해졌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지은이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의 온기와 맥, 음악의 박자와 파도 소리가 얇게 포개졌다. 처음엔 서로의 어깨와 허리 어딘가에 머뭇거리는 공기가 남아 있었다. 곧 그 머뭇거림이 여기 있어도 된다는 신호로 바뀌었다. 멈추고 싶으면 말해요. 그가 귀에 가까운 곳에서 말했다. 언제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계속 가고 싶으면 그것도 말할게요. 한 차례 회전하듯 몸을 살짝 돌리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입술이 맞닿았다. 짧게 다시 길게. 서둘지 않는 입맞춤은 밤의 길이를 따라 늘어났다. 손끝이 뺨을 지나 귀 밑을 스치고 어깨선에 잠깐 머물렀다가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심장 박동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전해졌다. 지은 씨,
민호가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여기 있어요. 음악이 끝나고도 둘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호흡이 리듬을 대신했고 바다는 박자를 세워주었다. 의자 등바디에 걸쳐두었던 담요를 민호가 가져와 지은의 어깨에 둘렀다. 담요 속으로 몸을 반 걸음 들여놓으니 공기가 둘만의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조금 무섭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무서워요. 지은이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가 좋아요. 숨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지 않는 속도.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아니라 허락에 가까운 고요였다.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 다음은 눈가, 볼, 다시 이마. 이름을 낮게 부르는 소리가 담요 속에서 둥글게 울렸다. 창밖의 파도가 모래를 쓰다듬듯 물러났다. 다시 다가왔다. 불빛은 더 낮아졌고 커튼의 그림자가 서로의 어깨를 감쌌다. 서로의 숨이 가까워지고 목 뒤에 미세한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질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계속 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지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속도로. 그 다음의 시간은 단어로 완전히 옮기기 어려웠다.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버릇,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건네는 대답 멈출까요? 라는 질문과 괜찮아요. 라는 응답, 담요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밀려나는 감촉, 서로의 가슴에서 맞부딪히는 호흡, 모든 것이 밤바다의 파문처럼 이어졌다가 잦아들고 다시 번졌다. 잠시 후 빗소리가 멀어졌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기대 앉아 창밖의 어둠을 함께 바라보았다. 멀리 등대가 다시 한번 깜박였다. 그 한 번의 깜박임만으로도 길고 고요한 대화가 충분히 이어졌다. 고마워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묻고 기다려줘서. 저도 고마워요. 민호가 대답했다. 멈추자고 하면 멈출 수 있겠다는 자신을 지은 씨가 믿게 해줬으니까. 그녀는 살짝 웃었다. 우리 참 이상하죠. 이렇게 늦은 밤, 비가 그친 집에서 서로의 호흡을 어떻게 맡을지부터 배워요. 이상하면 어때요? 그가 어깨를 기댔다.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한동안 말이 줄었다. 대신 서로의 맥박과 바다의 박자가 대화를 이어갔다. 지은은 담요 속에서 그의 손을 더 깊게 감쌌다. 손등 위로 자신의 엄지가 작게 원을 그렸다. 그 동그라미가 마치 오늘 밤의 둘레를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원. 내일은요? 지은이 물었다. 질문은 가볍게 던졌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일은 오늘 했던 것처럼 천천히요. 바다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우리 숨을 듣고 그 다음에 그는 웃었다. 배가 고프면 국물을 끓이고 지은도 웃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순서. 밤이 더 내려앉았다. 등대 불빛이 다시 한번 깜박이고 멀리서 배의 경적이 작게 울렸다. 지은은 담요 속에서 몸을 조금 더 말아 올렸다. 피곤이 아니라 안도감이 어깨에 얹혔다.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다. 잠깐 눈 좀 붙여요. 민호가 낮게 말했다. 바다가 지켜줄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바다가 숨을 쉬었다. 파도의 들숨과 날숨 사이로 오늘 밤의 장면들이 느린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기모르는 국물, 겹쳐진 그림자, 담요 안의 옴기, 이마에 머물던 짧은 입맞춤, 그리고 우리 속도라는 말.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박자를 세고 있었다. 창문에 남은 물기 자국이 새벽빛을 기다리듯
두 사람의 숨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밤, 집은 조용히 파도가 되었고, 파도는 잠시 집이 되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서두르지 않는 약속 하나가 얇지만 분명하게 남았다. 숨기고 불어오는 것들, 아침 공기는 말갛게 씻겨 있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냄새가 아주 약하게 스며들었다. 한지은은 식탁 위에 컵을 내려놓았다. 검은 커피에서 김이 흐릿하게 올랐다. 휴대폰 화면에는 밤새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오늘도 늦어. 회식 끝나면 들어갈게. 짧은 문자였다. 남편의 말투는 늘 깔끔했다. 깔끔한 대신 여백이 많았다. 지은은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머릿속 안쪽 어딘가에서 지난밤의 리듬이 아주 작게 살아났다. 천천히 들숨, 천천히 날숨. 그 리듬 사이로 새로운 메시지가 포개졌다. 오늘 7시 수영천 쪽 어때요? 발신자는 강민호. 바람이 분대요. 바람 불 때 박자가 더 잘 들리거든요. 지은은 한 번 더 메시지를 읽었다. 바람 불 때라는 말이 가슴 가장자리를 스쳤다. 좋아요. 7시. 짧게 답장을 보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잠깐 눈을 감았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왔다가 물러갔다. 남고 사라지는 건 어제 배운 호흡처럼 정직했다. 해가 기울 무렵 수영천 위로 바람이 길게 흘렀다. 자전거 도로에 불빛이 차례로 켜지고 멀리서 광안대교가 얇게 반짝였다. 민호는 다리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서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였다. 추울까봐 걱정했어요. 그가 먼저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춥다는 게 좋네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둘은 한동안 천을 따라 걸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바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물소리가 대답했다. 코너를 돌아가니 작은 호텔 간판이 보였다. 강물 냄새, 젖은 흙 냄새, 로비에 따뜻한 공기가 한 번에 바뀌어 들어왔다. 객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리들이 멀어졌다. 커튼을 반쯤 젖히니 창문에 광안대교가 길게 눕듯 비쳤다. 민호가 난방을 올리고 물을 끓이는 전기포트를 눌렀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멈추고 싶으면 말할게요. 그리고 계속 가고 싶어도 말할게요. 민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다. 고맙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손과 손이 맞닿자 창밖에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마치 불빛이 아니라 둘의 맥박이 창에 비친 것 같았다. 오늘은 지은이 속삭였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싶어요. 그럼 제가 더 천천히 들을게요. 민호가 답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오늘은 몸이 먼저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 뒤로 방 안의 공기가 얇게 바뀌었다. 옷깃이 스치는 작은 마찰음, 코트가 등바디에 벗겨지는 감촉, 서로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가볍게 겹치는 순간들이 연달아 이어졌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보다 길고 어젯밤보다 깊었다. 손끝이 뺨을 지나 목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허락을 기다리듯 움직였다. 그때마다 지은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민호는 같은 크기만큼의 알겠어요를 손으로 대답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다가 금세 멈췄다.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 사라지자 두 사람의 숨만 남았다. 창문이 얇게 김서려 희뿌옇게 변했다. 유리에 손을 대면 둘의 온도가 그림처럼 남을 것 같았다. 민호 씨, 지은이 이름을 불렀다.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었다. 지금은 여기.
불빛을 한 단계 낮추자 방 안의 색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셔츠의 단추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가 사라졌다. 담요의 끝이 천천히 밀려났다. 말들은 줄어들었고 대신 숨과 온기가 길게 이어졌다. 허락과 대답, 멈춤과 다시 시작이 조용히 교차했다. 창밖의 다리는 변함없이 반짝였고 방 안의 시간은 물 위의 빛처럼 흔들렸다가 어느 순간 곧게 펴졌다. 불빛이 천천히 희미해진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낮게 한 번씩 더 불리고 문장은 조용히 접힌다. 비 대신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작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지은의 뺨에는 열이 남아 있었고 눈겐 편안한 피곤이 얇게 깔려 있었다. 후회해요? 민호가 먼저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창밖의 다리를 보았다가 다시 방 안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가 아니라 무섭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무서움이 내 맛 같았어요. 짭조름하고 살아있는 맛. 민호가 웃었다. 바다 맛이네요. 네. 지은도 미소 지었다. 바다는 왔다가 가도 향은 남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비에서 울리는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아주 멀게 들렸다. 지은의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다. 오늘도 늦어. 그녀는 화면을 엎어놓았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근데 이상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 몸이 솔직해진 느낌. 몸은 거짓말을 잘 못하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예의를 지켜야 해요. 오늘처럼.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커튼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지은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빈 컵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 바퀴 돌렸다. 우리 속도로 가요. 숨을 먼저 듣고 다음은 바람을 듣고.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누가 다칠 것 같으면 그때 멈춰요. 약속할래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지은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올렸다. 여기 있어요 라는 문장이 손바닥에 열로 새겨졌다. 문득 텔레비전 속 자막이 무음으로 흘렀다. 태풍 북상, 주말 부산 강풍 예보. 지은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 리모컨으로 전원을 껐다. 어둠이 돌아왔다. 대신 둘의 호흡이 더 또렷해졌다. 바람이 새질 거래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럼 더 천천히 걸어요. 민호가 답했다. 센 바람엔 발을 더 가볍게 디뎌야 하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볍게, 하지만 놓지 말고. 문 밖으로 나올 때 로비의 조명이 부드럽게 비쳤다.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발소리는 카펫에 금세 흡수되었다. 문 앞에서 민호가 다시 물었다. 집까지 혼자 갈게요. 지은이 부드럽게 잘랐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속도. 그녀는 작게 웃었다. 다음에 또 공기를 맞춰요. 민호는 대답 대신 짧게 손을 흔들었다. 바깥 바람이 유리문을 스쳤다. 지은은 골목으로 발을 옮겼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등 뒤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등에 지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세웠다. 하나, 둘,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같은 박자를 세고 있을 것만 같았다. 다가오는 바람과 남아있는 향과 놓지 않은 손의 기억과 함께. 폭풍의 밤, 마지막 박자 저녁 뉴스 하단에 자막이 끊김없이 흘렀다. 태풍주의보 발효, 부산 저녁 강풍.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유리창에 비늘처럼 물기가 번지고 건물 모서리가 낮게 떨렸다. 한지은은 거실 불을 절반만 켰다. 휴대폰 화면에 밝기가 얼굴을 얕게 비추었다. 괜찮아요? 바람이 새요. 보낸 사람. 강민호. 지은은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다. 나, 거기 가도 될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한 박 빠르게 뛰었다. 곧 답장이 왔다. 오세요. 바람 피해서 조심히. 문 열어둘게요.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빗방울은 많지 않았지만 바람이 파도를 잡아끌어 물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무로 지은 집의 처마가 휘청이며 울음을 삼켰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생강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오느라 고생했어요. 민호가 턱선에 떨어지는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바람이 길을 흔드니까. 지은은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죠? 바람이 이렇게 센데 여기 들어오니까 조용해요. 집이 바람을 대신 맞아주거든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집이 조금 더 든든했으면 좋겠네요. 거실의 불빛을 한 단계 낮추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창밖 어둠 위로 번개가 멀리서 한번 스쳤다. 잠깐의 희미한 섬광이 지나가자 어둠은 되레 또렷해졌다. 태풍 오면. 지은이 손등으로 목을 감싸며 말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서운데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무서움 때문에 찾는 곳이 있죠. 민호가 생강차를 건넸다.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장소일 때도 있고. 입술이 잔에 닿자 따뜻함이 몸 안으로 천천히 번졌다. 바람이 창문을 눌렀다 놓았다. 커튼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끝까지. 민호는 그 말을 오랫동안 듣고만 있었다. 대답 대신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럼 이야기를 해요. 어디까지든. 민호 씨. 그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먼저 눈을 들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방 안 공기가 아주 얇게 바뀌었다. 주전자가 쉬는 소리까지 더 조용해졌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잦아들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도 우리답게. 그가 한 박 쉬고 덧붙였다. 천천히 허락하면서 멈출 수 있게. 지은은 그제야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바깥의 바람 소리가 한 겹 가라앉았다.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안 오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못 본 척하면 제 안쪽이 더 부서질 것 같아서.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말하는 만큼만 가요. 두 사람은 창가로 반 걸음씩 옮겼다. 광안대교는 어둠 속에서 윤곽만 남아 있었다. 바다 위 흩어진 불빛들이 바람을 타고 떨렸다. 민호가 담요를 가져와 두 사람의 어깨에 반씩 걸쳤다. 멈추고 싶으면 말해요. 응. 계속 가고 싶어도 말해요. 응. 입술이 닿았다. 짧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확실했다. 손끝이 뺨을 스치고 턱선을 지나 목 뒤에 미세한 떨림을 더듬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밀어붙일 때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안쪽에서 맞부딪혔다. 들숨, 날숨이 한 박자, 두 박자 길어졌다. 지은 씨. 민호가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여기 있어요. 불빛을 한 단계 더 낮췄다. 방의 색이 훈기로 변했다. 담요 끝이 미세하게 밀려났다가 다시 포개졌다. 말들은 줄어들었다. 대신 허락과 대답, 멈춤과 다시 시작이 더 촘촘해졌다. 창문에 김이 얇게 내려앉았다. 유리 표면에 두 사람의 호흡이 둥근 무늬를 그렸다.
바람소리가 한 차례 높아졌다가 천천히 멀어진다. 이름이 낮게 한 번 더 불린다. 불빛이 흐려지고 문장은 조용히 접힌다. 밤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른다. 바람은 아직 세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지은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광안대교의 등화가 먼 눈처럼 반짝였다. 침대 쪽에서 민호가 낮게 물었다. 잠은 조금이라도 잤어요? 조금.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잠보다 생각이 먼저였어요. 어떤 생각? 후회와 안도 사이, 미움과 고마움 사이, 남편과 나 사이, 그리고 그녀는 그제야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나와 나 사이. 잠깐의 침묵, 바람이 처마를 당겼다가 놓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나 그녀 곁에 섰다. 저도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무엇인지,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민호 씨는 지은이 말을 골랐다. 내게 바다예요. 숨길 데가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솔직해지게 하는. 그녀는 담요를 조금 더 여몄다. 근데 바다는 돌아가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민호가 대신 마무리하듯 말했다. 돌아가려는 거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그 말 뒤에 다른 말들이 길게 따라오려 했으나 그녀는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고맙다고 할래요. 민호는 한쪽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고마워요. 마지막 밤을 우리 방식으로 남겨줘서.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등 위에 자신의 엄지로 작은 원을 그렸다. 언제나처럼 여기 있어요라는 신호였다. 지은도 같은 크기의 원을 겹쳤다. 들려요라는 대답이었다. 이수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목에 둘렀던 거예요. 두고 갈게요. 아마 볼 때마다 오늘 밤 공기를 기억하겠죠. 민호는 수건을 받아 접었다. 말없이 소파 등받이에 올려두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진 않을게요. 그는 정직하게 말했다. 대신 당신이 숨이 가빠지면 바람 불 때처럼 어디서든 천천히 숨 쉬라고 멀리서라도 박자를 세워줄게요. 지은의 눈매가 살짝 젖었다. 울음이라기보다는 바람에 눈이 시린 표정이었다. 그거면 충분해요. 새벽은 바람의 결을 바꾸었다. 으르렁거리던 음이 낮아지고 어둠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풀렸다. 지은은 코트를 여미며 문 앞에 섰다. 민호 씨. 그녀가 부르자 그는 가까이 다가와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맹세도 변명도 약속도 없는 인사였다. 조심히 가요. 응. 문이 열리고 바람이 집 안쪽으로 한 번 더 밀려들었다가 곧 물러났다. 지은은 처마 아래 잠깐 서서 숨을 고르고 계단을 내려갔다. 바다 냄새가 짭조름하게 뱃속을 스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웠어요. 우리 속도로 걸을게요. 전송소리 대신 바람이 대답했다. 그녀는 골목 끝을 돌아 바다가 보이지 않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두 굽이 젖은 바닥에 톡톡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는 안쪽에서 조용히 숫자를 셌다. 하나, 둘, 누군가도 어디선가 같은 박자를 세고 있을 것만 같았다. 문이 닫힌 집안, 민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에 남은 호흡의 무늬가 천천히 사라졌다. 소파 등받이에 얹힌 수건이 작은 산처럼 보였다. 그는 수건을 들어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생강차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았다. 다음번 그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가 스스로 웃었다.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밤이면 충분하니까.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이번에는 집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박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 안에 남아 있었다.